전 세계가 정말 지탄할 만큼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가지고 해외 외신부터 네티즌들까지 뭐라고 하는지 이 반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외신 취재를 하세요. 망신이에요, 망신. 영어로. where hundreds of balloons filled with trash and suspected excrement have landed, sent over the border by neighboring North Korea. I will just say that it's obviously quite a disgusting tactic, irresponsible, childish, and it should come to an end. 물풍선 그만 날려! 물풍선 그만 날려! 방글라데시. 아, 이거 봤어요. 성훈아, 물풍선 그만 날려! 성훈아, 물풍선 그만 날려! 성훈아, 물풍선 그만 날려! 저거를 또 예. 뭐 아무튼 어떤 크리에이터가 좀 부탁을 한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진짜 좀 비웃음을 살만한 일이죠. 근데 저는 김정은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주로 쓰는 이제 전술이 뭐냐면은 관심 끌기잖아요. 근데 마케팅에도 보면은 노이즈 마케팅이 있어요. 그게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목은 상당히 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오물로 관심을 끌었다. 인지도 상승. 아니 근데 로켓맨이 아니라 이제 쓰레기맨이라고 불리잖아요. 입장에서 참 약간은 좀 참담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링 위에서 어떤 라이벌과 싸울 때 그 라이벌의 품격이 사실은 나의 품격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07 영화 같은 이런 액션 영화를 보면 빌런의 수준이 결국은 이 그럼요. 주인공의 수준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아니 아까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childish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그 행동에 대해서. It's obviously quite a disgusting tactic, irresponsible, childish, and it should come to an end. 웬만하면 네 정부 공식 발표에서 childish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유치한 게 아니라 애 같은 거, 애 같은 거. 철없다. 철없다보다 진짜 애, 코 올리기 애. 근데요,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저 풍선을 보고 저 풍선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맞아. 고생했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내용물을 봤거든요. 근데 휴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담배꽁초, 분뇨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 필요한 거예요. 저희 분뇨 1인당 계획이 있잖아요. 받쳐야 되고 파지도 1인당 50kg의 계획이 있거든요. 소중한 그것도 물건. 북한에는 다 소중한 물건이에요. 보물인데. 쓰레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걸 했을 거 생각하니까 아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길냥이들, 길고양이들 이렇게 잘해주면 보답하는 의미로 쥐잡아다 이렇게 입구에다 놔두는 애들이 있어요. 말하면 그런 겁니까? 저 풍선이? 우리한테 고마워서 자기들 아끼는 걸 보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오물풍선 딱 뉴스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 이만갑이네. 우리가 또 얘기할 만한 거리를 준 거는 고마우나 저는 너무너무 이제 뭐 국무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정말 역겹잖아요. 그걸 또 주민을 시켜서 담았을 거고 그걸 날려서 보냈을 거고 이 모든 게 너무 민망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이상가족 편지나 좀 보내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까 댓글 중에 남한은 K-팝, 북한은 K-똥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건 정말 철이 없구나, 정말. 그리고 또 이런 품격 없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골라 다 이런 행위만 딱 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탈북민들하고 저 어물풍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는 말이 자기가 북한 출신이라는 게 너무 이 창피스러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더 소름 돋는 건 모든 북한의 대남 도발은 김정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정보 당국자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나 첫 번째 이 똥이 들었던 오물풍선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걸로 우리 정보 당국자가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동생이 김여정의 자랑스러운 성명까지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아주 귀중한 선물을 보낼 테니까 너네 남조선 계속 주셔야 될 것이다. 라는 김여정의 어떤 성명까지 함께 발표됐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보고됐고 김정은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똥이 담긴 오물풍선이 내려왔다라고 보는 거고 2차, 3차, 4차까지 계속 날라왔잖아요. 뭐 복합 도발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와, 겁나 멋있네. 저 이동식 확성기.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북한에 감내할 수 없는 대응을 예고했던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우리 보고 유치하다라고 야, 그랬구나. 치사하다. 아니, 지저분한 건 누가 지저분한데. 육 년 만에 우리가 드디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방송은 1, 2부로 나눠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제가 사실 K본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K본부는 라디오에 아예 한 채널이 있어요. 네, 그 채널 자체가 대북 방송용이죠. 채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따로? 한민족 방송이에요. 민족 방송. 대북 라디오 방송이구나. 그렇죠. 이거 스피커용이 아니라. 그렇죠.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대북 방송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가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 원자력 기구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끊이지 않는 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것도 나와? 오, 애국가까지. 실제로 이번 대북 방송 때 애국가가 이렇게 중간에 나간 적이 있고요. 크다 이거. 저희 한민족 방송을 할 때 항상 애국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애국가가 쫙 나오고 뭐 여기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보내드리는 한민족 방송입니다 하고 띵띵띵 하고 뉴스가 시작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생각보다 너무 건조한데요 내용이?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쌀이 너무 남아들어가지고 다이어트라는 걸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뉴스고요. 이 대북 방송이 1부, 2부가 나뉘어서 방송이 됐는데 1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건조한 뉴스가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그냥. 그리고 2부에서는 이 말랑말랑한 프로그램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음악도 섞어서 하고 그래서 2부는 훨씬 좀 쇼적이고 예능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송출했어요. 1시간 동안. 아니 이게 근데 사실 이게 건조하게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김정은한테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저는 민간 방송에서도 했고 뭐 국군 심리전단에서 국방부에서도 대북 우리나라 방송을 국방부에서? 다 해봤었는데요. 국방부와 같은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되게 팩트를 사실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막 니네가 나쁘고 우리가 더 좋다. 니네가 후졌고 우리가 발전했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KTX는 뭐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 열차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에 갈 수 있습니다. 안 믿지. 얘기하는데 한 번 말하면 안 믿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버려집니다. 음식물 쓰레기. 네, 국민건강보험은 이렇게 해서 여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완벽하다. 쭉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 한번 뉴스만 들었을 땐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경로로 한국 문화를 접하잖아요. 근데 또 이거. 드라마를 이렇게 봤는데 진짜 기차 타는 장면이 나왔어. 근데 그 달리는 걸 그때 뉴스에서 말했던 게 저건가? 이러면서 이제 복합적인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거 약간
우리의 부정적인 것도 중간에 끼워줘야 예를 들어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 사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뭐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옛날에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차가 너무 많아서 도로가 꽉 막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가 많아서 막혔다고 하면서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그래서 매연이 정말 심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같이 말해주니까 이게 거짓말 같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이 한국이 잘 산다는 걸 다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사 여구 없는 그런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북한 주민들이 그 마음을 막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동안 그런 뉴스를 전달을 해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제가 조금은 도움은 정민 씨가 드렸을 수 있네요. 탈북시킨 분이 한 7명. 7명 아니라 7명. 네, 저도 너 한 700명 저도 20대 초반에 그 김성민 대표님 계시는 자유북한 방송에서 여대생 탈북 여대생의 일기라는 프로그램 진행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탈북 여대생의 일기 시간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물론 새내기 어떤지라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나는 한 과목도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컴퓨터를 끄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내용이 정말 평범한 일상 내용이었어요. 뭐 학교에 갔는데 뭐 오늘은 A4 용지에 뭘 썼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북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A4 용지가 북한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흑백 있잖아요. 갱지. 사절지, 절절지, 이런 거랑 비슷해. 이렇게 쓰다 보면요 연필이 나무에 걸려서 나가요. 이런 종이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A4 용지 썼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다 커피 마셔서 나도 커피 사 마셨다 이런 얘기. 평양에서만 커피 마실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 좋아했고. 제가 그때 했을 때 프로그램이 여러 개였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결론은 결국 그거네. 은하나 때문 아니었어요? 은하랑 같이 했는데. 아니 은하는 몇 번 안 했지. 내가 했지. 어떻게 은하를 같이 한 거 아니야? 같이? 같이 하긴 했지만 대본도 내가 썼고 그리고 뭐야? 한 달에 4번씩 했지만 3-4번 거의 제가 다 했고 제가 안 되는 날 은하가 대타. 내가 메인이다. 감회를 이간질해. 그리고 내가 모든 메인이다. 생은 저라고요. 이게 직업이 직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글 공부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네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 신문에서 사실 이제 그 뭐 전문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헤드 카피를 어떻게 뽑느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참 이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탈북 여대생의 일기. 묘하게 궁금하거든요. 이상해요. 펼쳐보고 싶고 뭔가 읽어보고 싶고 뭔가 읽어보고 싶고. 여대생이 이거 왜 이래?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그냥 자꾸 여대생의 일기에 관심.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지?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네이밍이 이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짜 1위였다니까요. 일기라는 건 가장 사적인 영역이고 탈북 여대생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절명에 매치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옥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명은 또 어떻게 되고 그걸 또 어떻게 짓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주옥 같은 일기? 괜찮다 그거. 그런 거면 좋겠지만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철조망 너머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네. 전투적이다. 그래서 오프닝은 이렇게 철조망 너머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계의 사람들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전주옥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에 북한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탈북을 했습니다. 이름은 전주옥입니다. 네. 이제 매주 외국인 게스트를 초대합니다. 한국말하는. 네, 그래서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와서 뭐 이민을 왔거나 또는 유학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그네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그 유퀴즈에도 나왔던 프랑스 분이 오셨어요. 프랑스 분인데 국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게 됐는지 또
나는 북한 주민으로서 그분에게 궁금했던 내가 북한 교과서에서 봤던 레미제라블을 정말 프랑스 사람은 알고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고 정말 길다란 장발장이 먹었던 바게트 빵을 먹습니까? 이거를 제가 물어봐서 약간 북한 독자의 입장에서 계속 그 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면 재밌지. 그럼요. 그래서 그 시청자는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북한에서 연락이 오거나 뭐 그런 적이 있나요? 자유북한 방송할 때 그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을 이미 하고 그리고 탈북하겠다라는 결심하에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저희한테 전화 온 군인이 있었어요. 그 군인은 이미 지금 한국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방송하는 그 방송이 북한에 어떻게 전해지는지 이제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님께 자료를 하나 구해서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고. 통한 내용이라고요? 네. 전화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육성이 들어있는 내용. 자꾸 끊기네. 네, 전화기 나쁩니다. 대화동에 대화남자중학교 그 변소 있지 않습니까? 변소 앞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글을 썼는데 김정일 정권을 뒤집어 엎고 자유조선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구호를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와, 크다. 진짜? 완전 크게 이렇게 글을 쓴거 아침에 발견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해화구 남자중학교 아들이 이제 학습장 다 검열하고 이거 붙잡겠다고 지금 이 글을 쓴 사람 붙잡겠다고 혁명대는 글을 쓰고 무조건 잡아서 있으니까 처단하겠다고 있잖아. 검열이 들어온 게 지금이 그런 상태고 121호 공장에문에 그 노동신문 있지 않습니까? 노동신문 생산하는 그 종이공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121호 공장에 그 소속되어 있는 생산사업소 이 보내 못 줘서 지금 그 종이를 생산하지 못한대요. 신문을 찍어야 되겠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생산하지 못하니까 이 지금 이 노동자들이 지금 계급을 주지 않고 노임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파업을 이를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내용이 너무 생생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했던 이 여자분은 이미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잘 살고 계셔서 걱정했어요. 목소리가 나가도 걱정했거든. 아니 나가도 상관없고 나가도 되니까. 잘 살고 있는 분. 네네. 저 때는 북한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저 때는 북한에 계셨죠. 중국에 있었던 거지. 아니요, 북한 쪽에. 북한 안에 있었다고요? 양강도라고 했잖아요. 양산이니까. 국경이라서 전파가 들어와요. 해산이니까 중국 전파를 이용해서 통화를 한 거예요. 북중 접경에 가면 차이나텔레콤 통신 안테나가 높게 서 있는데 중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이 변경 지역까지 중국 핸드폰 몰래 들어간 걸 갖고 나오면 서울하고 직접 통화가 됩니다. 우리 방송국으로 치면 특파원 기자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리포팅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청소에서 지금 비밀리에 특파원을 해주고 계시네. 통신원. 자, 여기서 이번 대북 확성기가 1부에 아까 이정민 씨가 이 팩트를 전달했다면 2부에서는 북한군과 주민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대중가요. 이게 이제 K-팝, BTS의 히트곡, 뭐 버터, 다이너마이트, BTS 봄날 뭐 이런 노래도 틀어줬고 볼빨간 사춘기에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들도 많이 틀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코요테 노래가. 선곡이 잘못되네. 네, 제가 후배님들 노래를 좋아하지만 코요테 노래도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BTS라든지 뭐 볼빨간 사춘기 같은 현재 우리 남한 쪽에서도 이제 MZ세대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악들이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정말 이런 음악들을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좋아할까? 왜냐면 이제 그 문화라는 건 상대적 특수성이 있어서 그 지역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담고 있는 정서는 사실 북한 쪽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영어도 많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어떤 군인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뭐 무슨 그 가사인지 전혀 내용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한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듣는 것 자체로도 엄청 달콤하대요. 그리고 그 가사가 북한 되게 혁명적이잖아요. 뭐 장백산 출기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행복풍이죠. 대부분의 네, 어떤 그렇단 믿음이나 말이에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대부분 막 사랑 노래, 뭐 또 나갔다, 뭐 이런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간질간질하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버텨서서 저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니까 그걸 딱 들으면 아 사랑이구나. 아 간질간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가 탈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또 요즘은 그 아미 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게도 북한- 있다고요? 그럼요. 예, 북한에서 저희 딸내미도 BTS 아미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도 딸내미 덕에 뭐 BTS도 알게 됐고 블랙핑크 네. 무슨 뭐 그러니까요. 뉴진스까지 네. 다 알게 됐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확성기 틀잖아요. 그러면은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아미들한테는 이거 굉장한 메리트예요. 아미란 얘기 또 처음 듣네요. 그 아미가 그 진짜 아미입니까? 아니면 BTS 아미입니까? 여기 아미가 두 팀 있잖아. 군복 입은 아미 있고. 가입은 못해도 팬일 수 있잖아. 그렇죠. 군복 대부분 아니 군복 아미는 입은 원래 아미들이. 가입이 아니라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미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희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음악 들을 때 보면 우리가 팝송 가사를 뭐 이해해서 들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감성으로 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음악이 가진 어떤 특유의 정서에 매료당하거든. 근데 코드와 북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게 어찌됐건 뜻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가사가 대부분은 들리잖아. 맞아요. 이 엄청난 문화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술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가 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모두가 다 BTS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쿠웨이트 예, 국제학교니까. 몽땅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야, 넌 코리안이니까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실 노스 코리안인지를 모르고 노스 코리안인지를 모르고 노스 코리안 얘기를 안 합니다. 어찌 됐든 뭐 이 K 컬처의 힘이 굉장히 대단히 위력하다는 말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요즘은 또 BTS의 인기 못지않게 K-팝 스타로 등장한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한국 트로트계의 영웅 임영웅 씨. 임영웅 씨가 그걸 볼 줄 알아요? 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100% 다 들어갑니다. 내용이. 제가 받은 피드백 중에 최근 건데 그 또 지역마다 가수가 다르대요. 청진 지역에서는 영탁 씨의 찐이야가 난리였잖아요. 벌써 거기서 멀어지네. 대전이. 그러니까 DMZ에서 이제 탈북한 그 탈북 군인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우선 가요 듣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귀가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무 그래서 생활하시는 예, 근무 서면서 이거 다 달래면서 고향 생각도 하고 뭐 임영웅 씨, 뭐 용탁 씨 이 노래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확성기만 나오게 되면 아주 즐겁답니다. 귀가 우선적으로. 반향이 있게. 저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저도 BTS 노래 들으면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이 세대를 떠나가지고 약간 전통가요, 뭐 이찬원 씨라든지 임영웅 씨 노래를 하면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 약간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노래라는 것 자체가, 송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뭐 우정, 사랑, 뭐 그리움 이걸 얘기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가 북한에는 그게 지금 없다는 얘기가 이게 바꿔 들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썬킴 BTS 노래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형? 알아듣지. 나는 저 직업이 뭔데? 나는 저 직업이 뭔데? 말까지 더 듣게 되네 진짜. BTS 노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지금 MZ 세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그 BTS 노래 나오잖아요. 그 노래에 맞게끔 다 쏘가지고 계속 따라 부르고 춤 동작까지 따라합니다 집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썬킴은 나는 못 알아듣겠어. 이거밖에 안 들려. 저희는 못 알아듣죠. 저희는 못 알아듣죠.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휴전선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다 젊은 병사들이에요. 그럼요. 다 젊은 병사들이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배급 체제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상적으로 통제가 가능했는데 특히 MG 같은 경우는 사실 통제가 잘 안 되는 데다가 그렇죠. 이게 바로 되니까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km까지 뚜렷하게 들릴 수 있다니까 한 30km까지 친다면 다른 거 방송 안 하고 59분 57초에 뚜 지금은 12시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것만 들어도 배고프지. 엄청난 심리전인데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위력이 확인된 게 9년 전 목함지뢰 도발 때 판문점에서 이제 회담을 했잖아요. 북한의 김양건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게 뭐 밤잠도 못 자고 잠을 설친 것 같아서 이게 김정은이가 확성기 끄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해서 저러나 보다 했더니 김양건이가 나중에 우리 쪽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회담을 위해서
미리 전날 밤에 개성에 내려와서 잤는데 확성기 방송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개성까지 전달되는 거죠. 우리 휴전선에도 굉장히 먼데? 그러니까 그 위력이 이제 실증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접경 지역 반경 30km 이내까지 이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게 하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있다라면 이거보다 더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확성기 방송보다 더 멀리, 더 깊숙이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남북 하늘을 넘나드는 종이 폭탄, 바로 삐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인간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삐라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국남 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감히 어째 모르는 원수들 대간 치솟는 분노를 안고 양강도, 남포시, 나선시, 개성시 청년의 저놈을 본 것입니다. 이번에 못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만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북에서 참 독한 말을 또 했습니다. 징벌불손하기를 퍼부어야 한다면서 유독 삐라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김여정입니다. 아, 왜 이렇게 극도로 삐라를 싫어할까요? 첫 번째는 2004년 이후로는 사실 우리 정부나 군 차원에서 전단을 날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뒤에서 삐라 발송을 조장한다던가 아니면 묵인한다던가 하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 민간 단체들이 꽤 많은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그걸 법으로 입법화해서 못 보내게 막았지만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그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단체가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무언가 소식을 알리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남북관계의 편의성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다만 무수히 많은 민간단체가 요즘은 굉장히 조용히 티 안 내고 점잖게 대북 전단을 보내거든요. 예를 들어 김성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페트병에 쌀과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와 북한의 소식을 알리는 대북 전단을 넣어서 이 바다를 통해서 해류를 타서 보내기도 하고 풍선을 통해서 보내기도. 근데 김여정이 진짜 싫어하는 이유는 남한 컨텐츠를 USB나 마이크로 SD 카드에 넣어서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마당에 이 대북 전단 삐라나 USB를 북한 주민이 입수해서 이거를 굉장히 고가에 거래를 합니다.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과 김정은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코로나 김정은이가 걸렸을 때도 이 코로나가 남조선에서 보낸 오물짝에 오염돼가지고 우리 오빠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런 논리로까지 막 비약이 되다 보니까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오빠가 정권이 자빠지면 내가 죽는다. 자기네 가업이에요. 가업을 지키려고 지금 과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지 않아도 지금 오빠 눈에 좀 밀려나가지고 주애가 지금 가운데 앉고 자기는 귀퉁이로 몰려놨으니까 좀 만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쓸데없는 그 종이 쪼가리 그 왜 뿌리냐, 돈 낭비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효과 있는 이게 심리전이에요. 2차 대전 때 미군이 유럽에서만 삐라를 80억 장을 뿌렸거든요. 빡 80억 장. 그때 이제 미군에서 심리전을 하면서 이제 세운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3인 원칙 또는 3인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뭐냐면 80억 장을 쫙 뿌리면 몇십억은 주워 보겠죠 이거요. 세 명이서 동일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여론이 된다예요. 예를 들어서 김종민 씨가 화성에서 왔다. 그럼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우리 김중건 형님도 종민 씨는 화성에서 왔다. 그거 안 믿어. 이런 거 믿지. 근데 내가 나타나서 여기서 그 얘기 들었어? 종민이 화성인이라는 거? 난 들었어. 세 명이 얘기해서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수십억 장을 뿌리는 거 이게요. 이게 종이 얼마 안 들거든요. 충분히 효과가 있어. 저희가 삐라를 보낼 때 방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보낸다 그러면 북한이 그걸 받아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 과학기술이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삐라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삐라를 보내게 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결사옹위를 외치고 군인들은 북한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김일성 욕 뭐 이런 걸 막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그게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알아도 사실은 반발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삐라의 정치화보다는 삐라의 민주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민주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컨텐츠가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가 되는 맥락의 이야기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 욕을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내는 있었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삐라 뭐 현수막에 대지를 그리는 거 김정은 대지보다는 사실은 현수막에다 그냥 우리 일상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전방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기 국경 지역에 양강도, 함경도의 사람들을 차출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남한 드라마 아미예요, 아미.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들이 군대 차출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까지 핸드폰 쓰다가 갑자기 핸드폰 쓸 수가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답답하거든요. 똑같아요, 이 친구들. 어제까지 남한 드라마 보고 남한 노래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국경에 나오니까 다시 학성기로 그 노래가 이어져서 나오고 봤던 드라마의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북 방송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게 우리가 방식은 다양하지만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어떤 삐라길래 대한민국에까지 오시게 됐나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남한에 대해서 일단 뭐 정보가 없잖아요. 뭐 어떤 나라인지 뭐 어떻게 사는지 그걸 이제 삐라나 대북 방송으로 이제 듣고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충격 먹은 거는 그 이응평 기순비행사. 이응평 대행. 기순비행사 이 사진인데. 이 사진 뭐야 이거는? 우리가 보던 그런 사진이 아닌데요? 이거 딱 보고 야 저렇게 저 자유 세상에 가서 행복히 사는구나. 참. 그러니까 뭐 가족 사진, 뭐 가족과 같이 저 유원지 가는 사진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 야 저기 완전히 저 자유로운 딴 세상이 이런 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말하자면 굉장히 부러움. 우리는 언제 저런 자유 세상을 만날까? 그런 걸 꿈으로 간직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북한 군 사이에서 이응평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투기를 몰고 월남했다. 이 뉴스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려지죠. 그게 당국이 뭐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군대는 한 3일 동안 고초를 겪었어요. 뭐 당의 신임을 배반하고 이응평이 뭐 어떻게 나갔다 이러면서 3일 동안 뭐 비판서 쓰고 뭐 사상투쟁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맨 그 전군 그 아무 그 제돔 사람들 그렇게 3일 동안 고달받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요. 오히려 역으로 선전해준 꼴이 돼버렸네. 그래서 뭐 자기네 그걸 방지하겠다고 뭐 사상 교양한다고 했지만은 이응평이라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나갔다는 거를 반대 급부로 다 알게 된 거죠. 아니 북한에서 장교시면은 삐라 몇 장 본다고 사실은 쉽게 동요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배급도 괜찮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기 전라남도 광주시예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인데 6.25 때 북한이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중학교인데 지금 그 광주 1고 거기 그 북한이 점령해가지고 이 북한 사단 캠프가 됐어요 군대. 우리 아버지가 그 학생 회장이었는데 뭐 이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이런 거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 시기라 유엔군 그 포로들이 있잖아요. 네. 그 미군도 있고 그 미군 포로들 그 사단 캠프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네. 데려와서 우리 아버지 영어 잘한다니까 총 들이대고 통역해라. 뭐 총 들이대고 하라는데 안 할 수가 있어요? 통역했죠. 그러니까 포로 신문 말하자면. 그다음에 도망갈 때는 이게 전쟁이 필요하다 끌고 간 거예요. 납북되신 거죠 아버지? 네. 납북. 데리고 가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보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강요해서 했던 어쨌든 자기네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 통역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뭐 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김정일이 후배로 두고 이제 공부를 했죠. 우리 아버지 고향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정체성이 남한하고 이런 거. 내 고향이 저기 남한 광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 고향에 대한 그 애정 그런 데로부터 더 많이 좀 연구하기도 하고 호기심 가지고 많이 본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소자님 그 당시에 소자였을 때 근무하시던 부대는 어디에 있었어요? 황해남도 배천군 금산리에 있었어요. 황해도? 황해도인데 이 예성강 하구인데 예성강 하구 따라서 이게 강둑처럼 이렇게 쭉 철책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바다인데 강 넘으면 개풍 2군단이고 강 건너서 이게 4군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강화도가 한 3, 4km. 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깝네요. 아 이렇게 잘 보이고 이러죠. 그러면 그 당시에 대북 막 방송 이렇게 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들리죠. 다 들리죠. 우리가 북한에서 또 그 저기 뭐야 그 방해 방송이라고 방해 전파 날리지 거기서는 이 전기가 없으니까 밤 12시는 또 못해요. 그것도 출력 높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출력 경쟁하는데 아무리 출력이 높잖아요. 잘 들리죠. 그런데 이제 사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체제 경쟁에서 이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잖아요. 남북한의 삐라도 조금 다른 내용들을 담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이용평 씨 그 삐라 내용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보셨겠네요. 다 많이 봤죠. 이응평 그런 사진뿐 아니라 이제 그 한국의 그 저 잠실 그 체육관 개관. 왜냐면 88 올림픽 준비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뭐 연설문. 아 그다음에 뭐 이 여성들 뭐 비키니 사진이요 뭐. 그 황장엽 선생 그 기자회견한 그 소책자, 소책자 대량 뿌렸어요. 그건 뭐 좀에 정부가 할 때니까 국군 심리전단이. 그래서 제가 몇 장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삐라는 재밌다. 네. 요 몇 장을 좀 준비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하면서 63빌딩이 멋있네. 아니 63빌딩이네요. 멋있네 멋있어. 야, 여기 보시면 86 아시아 경기대회와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만점. 와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올림픽 개최는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만 꼭 가능하다고. 팩트지. 네, 그게 설명까지 써 있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208만 대 생산. 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93년에. 예. 93년에 이렇게 적었는데 차 소장님은 이 중에 좀 본 게 있나요? 아, 63빌딩 보고 그 자동차 전 세계로 수출. 네. 그다음에 그저 경기장, 네. 그 저 잠실 그거 다 봤죠. 다 보셨네. 아니 근데 이거는 삐라도 아닙니다. 뭐 이런 거 갖고 삐라라고 합니다. 놀라지. 거만한 표정은 뭡니까? 차 소장님이 아마 그 한 120%에서 한 200% 봤을 법한 삐라를 제가 어렵게 구해왔어요. 자, 차 소장님이 기순하기 전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보낸 삐라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당대의 여배우들이나 아니면 미녀들의 비키니 사진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수영복 차림을 한 그 여배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노출이 많은 여배우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예술이에요. 자, 보세요. 용감한 당신이 나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서울의 애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군인들은 보면 난리 납니다. 내가 봐도 난리 나지 이거. 자, 이게 지금 방송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도가 지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80년대에. 자, 이거 정부에서 요즘은 저러면 큰일 나. 자, 그리고 다음 전단도 있으면 이렇게 우편 엽서로 이렇게 전현지대 어머. 인민군 곁들이기서 여러분 온 거네. 이러면서 본인의 사진을 이제 딱 글씨에 서울의 애인 수키 올림 서울의 애인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고 굉장히 요 앞쪽에 약간 상체가 많이 드러나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인민군 입장에서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전신은 없나? 뒷면에 전신이 있어. 뒷면에 전신이 있어. 옛날엔 그랬다. 옛날엔 그랬다. 그렇죠. 안 버린다는 거지. 버리질 않는다. 붙여놓는 거죠. 안 버리는.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여기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현지대 인민군 여러분, 낮에는 고된 훈련과 작업에 밤에는 지겨운 학습과 보초금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라면서 이제 귀순을 하셔서 저를 꼭 안아주세요. 서울의 애인 수키 올림이라며. 제가 좀 이제 경제 발전을 드러내는 삐라도 갖고 왔어요. 이번엔 좀 건전하게 경제 발전상을 보여주는 경제 발전상을 보여주는 삐라입니다. 행복한 새 삶은 당신의 용단에 라면서 이제 서울 야경이 제 눈엔 서울 야경밖에 안 보이는데 서울 야경이 자유대안의 품으로라고 이런 전단도 보셨는데 차 소장님 지금부터 청문회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정확하게 기억에 나십니까? 이 밑에 두 개는 기억이 나요. 밑에 두 개. 밑에 두 개. 수키 씨는? 그거는 내가 본 생각 안 나요. 이 뒷면은요? 그것도 안 봐요. 그런데 이거 보셨군요. 봤죠. 근데 이런 건가? 이게 군인들이 뭐 20대 청년들인데 혈기왕성한데. 혈기왕성한데 이 여성들 그 야한 사진이면 다 호기심이 있죠. 호기심이 다 있죠. 근데 뭐 가지고 있게 못하니까 이제 몰래 뭐 가지고 뭐 이렇게 감추도 하는데 정신 그 무장 상태를 좀 해이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생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목숨 바쳐 그냥 그 물돈봉 수봉에서 뭐 죽는 것보다 나도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에 대한 애착 이런 거에서 이걸 하거든요. 이 63빌딩 보시고는 어땠어요? 63빌딩에 북한은 없으니까 야 저렇게 고층 좀 이런 그 빌딩도 이렇게 지을 수 있구나 처음에 접하니까. 63층. 근데 꼭 그좀 여기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기는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자본주의가 뭐 그 자동차도 잘 만들고 뭐 이게 건설도 잘하고. 그래서 좀 자본주의 사회 그런 그 동종이 계속 싹 트는 거죠. 그 당시인데도. 네. 아니 류 대사님은 삐라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1990년 10월에 제가 대북 전단을 처음 접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시기였었는데 저희가 저 황해남도 배천군으로 농천동원을 나갔거든요. 가을 추수 전투로. 황해남도 배천군이 서장님께서 군 복무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저 야산을 보니까 쭉 이렇게 삐라가 덮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소로 가서 제가 봤습니다. 한 장을 그래서 보니까 한노 수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소련이라는 그 나라는 사회주의 종주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돼서 우리의 적인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2년이 지난 1992년에 또 한중 수교가 또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생각을 이거 뭐 우리가 가는 길이 이거 옳은가? 라는 그런 심리적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줬던 6.25 때 도왔던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맺었죠. 이건 충격이 되겠네요. 예, 충격이죠, 완전히. 그러네. 이제 제가 보고 이 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게 또 바로 말이 초리를 가서 쭉 해서 저기 온송까지 올라가거든요. 제일 북단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삐라 한 장의 위력이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삐라가 있지 않습니까? 재질이 얼마나 좋은지. 노동신문은 타도 얘는 안 타요. 70년대 북한이 그랬었어요. 내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그 전단 하나 주워가면 공책하고 그다음에 손오공이 감췄다는 만화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완전 깬 거지. 야, 저기 잔뜩 있는데. 그래가지고 86자 기억나거든. 86자. 다음날 닦았는데. 그건 언제 하셨어요? 꿀밤을 딱 때렸더니 너 이것만 하고 다니냐. 내가 이제 세상에 이제 수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갖고 있다가 들켰어요. 아버지한테 들킨 거니까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빨리 태워버리라고. 안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북한이 이거 질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엉망이 된 거죠. 최전방에 계셨으니까 뭐 삐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북 그 확성기 소리도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 이제 남한 방송을 듣게 되면 이게 전단이나 물건보다 좀 더 생생한 어떤 체험 같은 걸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동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주현미의 마주보는 눈빛이 마주보는 눈빛이 무얼 말하는지 재밌잖아요. 재밌고 주현미가 그 1년에 100만 달러 이상 번다 이런 자료들 같이 이제 삐라도 들어오거든요. 10억 이상 벌죠. 근데 북한에 뭐 외화벌이 사업소라고 뭐 배지 뭐 해서 외국에 그게 뭐 1년 과정 한 10만 달러 돼요. 근데 10만 달러도 못 해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뭐 저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자본주의 사회 그 이 물질적 부가 이제 풍부하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그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렇죠. 아니 소장님 혹시 제 목소리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왜? 이 자리에서도 제가 또 한번 공개를 할 비밀이 또 있습니다. 뭔데?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제3라디오 한민족 방송입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도 했어요. 선배님. 다 했어요. 아이가 정말 그 대북 라디오 방송 그 3라디오 앵커가 아니라 KBS 월드 뉴스 그러니까 9시 뉴스를 제가 영어로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Broadcasting from Seoul,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KBS World News. I'm your host, 선 김하고 방송했으니까. 그래요? 이러고 하다가 저 KBS 국제부 옆이 이제 한민족 방송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가지고 PD님이 너 북한에 보내는 그 방송에서 하루 한마디 영어 표현 하나씩 하라고. 좋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지 내가 PD님한테 북한의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꽤 수준이 높대요. 그래서 북한도 요런 건 몰랐지 하는 표현을 하나씩 가르쳐달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실용 영어로 가자. 그래서 북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표현은 닥쳐입니다. 왜냐면 be quiet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put a sock in it 이라고 양말을 쑤셔 넣으라 했거든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표현은 닥쳐입니다. put a sock in it, 닥쳐.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 재밌어. 너무 재밌다. 맨 이런 표현일 것 같은데. 아무리 전단을 보고 어쩌다 한국 방송이 좀 들린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걸 두고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어려운 얘기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최전방에 일본 시다치 회사가 만든 그 TV에다가 소나무다고 북한 상표를 붙여서 줬어요. 근데 그거 이제 봉인을 다 해놨죠. 채널 이게 못 보게. 근데 그 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채널 봉인해진 게 이게 굳어지면서 이게 흘러서 빠져요. 그렇게 돌리면은 KBS하고 MBC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저 송혜 선생님이 하는 그 전국 노래잖아요. 그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칼라 TV도 아니고 흑백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화려하진 않았는데 지금처럼 장교들이 이제 몰래 밤에 이렇게 싹 보는데 그것도 퍼져버리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딱 이렇게 보다가 그다음에 라이브로 그 명가수가 나와서 노래 한 번 딱 부른 것도 돌리고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또 친한 사람 다 마음이 통하고 있는 사람은 같이 보게 된다 이렇게. 뭐 이게 속속하면서 같이 보게 되는데 이 양반이 이게도 장교인데 딴 사람하고 또 이렇게 뭐 자기 친한 사람한테 딱 이렇게 보다가 걸린 거예요. 한국 방송을. 그 보이던 게 밤에 저 야간 순찰 같은 거 좀 떠요. 딱 봤죠. 보는 거. 그래가지고 딱 왜 보고 하니까 분당 보이부 가서 잡아갔어요. 보이부 가서 견디는 사람 없다 이거든요. 그렇죠. 이 고문이다 뭐 이거 쉽게 말해서 다 뭐 먹물까지 토해내야 되니까 너 옛날에 누구하고 봤어? 그렇지. 나하고 봤더니 나도 그 정치범 승수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0%죠. 그러니까 정치범 승수라는 건 종신형인데 거기서 그 고통을 하면서 뭐 몇 3년 더 살겠다 이러다가 그 고통스럽게 죽느니
뭐 그 내가 죽던가 아니면은 남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온 거죠. 사실 그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탈북도 하고 하는데 휴전선에서 탈북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포예요. 거기서 이제 도망가는 거는 직사에서 그냥 쏴 죽여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잡히면 무조건 총살이에요. 근데 총살인데 북한에서 총살 당하는 장면을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처참한 그 처지에 빠지는 게 두렵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내가 거기 있어도 죽고 그 뭐 여기 뭐 가다가 좀 죽어도 죽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온 거죠. 나는 여기 있으면 죽어. 평생 감옥에 있고. 자, 그렇다면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입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부대를 나가야 되니까 일단 어느 때 체포하려 올지 모르니까 그게 9월 8일이었어요. 9월 8일. 9월 8일. 이제 막 여름 끝나고 9월 8일 날 잡아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나도 9월 8일 날 튄 거죠. 바로 그냥 바로. 그 다음 날이 구구절인데 북한의 국경절이죠. 공화국 창건이. 제가 이게 이제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구절을 택하신 거예요, 서장님이. 그러니까 구구절이 어떤 날인가 하게 되면 김일성, 김정일 생일 그리고 또 당창건 기념일과 더불어 북한의 10대 명절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거 북한에서는 공식 명칭은 어떻게 부르냐면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만큼은 해외 주재 공간들에서도 뭐 외교관들이 100% 다 쉬거든요. 휴식일입니다. 가장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tan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다 쉬죠. 국가가 전부 뭐 군대도 쉬고 뭐 외교관도 쉬고. 그다음에 이 구구절이라고 하면은 원래 북한 군대에서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군관들이 술도 좀 먹어요. 술 좀 먹고 이 병사들은 돼지고기하고 이제 떡을 먹잖아요. 일상적으로 잘 못 먹은 사람은 음식에도 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요. 맞아. 기분 좋은 거지. 가장 그 경계가 완전히 그 엉망이다고이 그럴 때가 명절 아침 같은. 명절이죠, 명절. 근데 이제 전날 그 중요한 날인데 전날 어떻게든 이제 위험하니까 부대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네, 나갔죠. 나갔는데 거기는 지대가 또 논보림에서 금이 많이 나와, 사금이 많이 나요. 모래금. 군인들 저 부대마다 또 외화벌이 과제를 또 줘요. 뭐 예. 금 이렇게 하나. 금을 조금이 삥땅을 찾죠. 한 16g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 나가가지고 이제 시장 갔잖아요. 장만. 가가지고 빵깡도 사고. 빵깡? 물통. 물통. 원래 물통이죠, 그게. 물통. 그래서 딱 사가지고 그다음에 빵도 좀 사고 사탕도 좀 사고. 일단은 은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날 못 나가면은 자기도 해야 되고 해야 돼. 거기서 가장 철책에서 가까운 집 있잖아요. 그 마을이에요, 마을. 네. 그 집에 갔죠. 어느 부대에. 그래서 그 외화벌이 여기다 이제 전개하는데 작업장 나는 선발대로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돼지고기 한 5kg 하고 쌀 5kg 쭉 가져가서 들어갔죠. 그 정도 좋다. 이게 금이 있었잖아, 금이. 돼지고기 한 kg 300원 할 텐데. 그러니까 재워주지. 너 좋아서 하죠. 이거 돼지고기 보지도 못했는데 돼지고기 5kg 가지고 입살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죽자고 하니까 또 살더라고요. 그것도 아깝지 않다. 이리 하니까 또 살더라고요, 그거. 아니 정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예선강 하구에 높이 2m의 철조망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220V 우리 가정용 이 정도 전압에 이제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5m 앞에 또 다른 고압선이 있는데 앞에까지 220V였잖아요. 여기는 무려 3,300V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가면 소리가 웅 들려요. 전기 흐르는 소리가. 그리고 정말 가까이 가면 탁 달라붙는 순간이 있어요. 일단은 바닷가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소들도 있을 테고. 감시 초소들이 다 있죠. 50m 간격으로 이제 감시 초소들이 다 촘촘히 배치돼 있죠. 50m면 바로 앞이에요. 잘 보일 텐데, 잘 보일 텐데. 그래서 예선강 그 하구에 가까이 가서 그 벼밭에 이게 숨어 있는데 10시가 돼서 새까만데도 초소에서 말소리가 나서 자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딱 기다리고 계속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되니까 조용하고 말소리가 없더라고요.
볼트 전선이 있잖아요. 그거는 겨우 공장감 있죠. 군대들 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거기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괜찮아요. 또 채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고압선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타니까 가까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와. 근데 다만 이게 높질 않아요. 이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세 줄이 이렇게 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위험해. 그거는. 근데 북한이 그 전기 사정이 굉장히 가지고 24시간 통화시키지 못하고 그 작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르죠. 작전 시간만 통과시켰는데 딱 뜯어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도마 있잖아요. 이게 체조 선수들 도마 숨겨서 이렇게 숨겨서 넘어간 거죠.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이렇게 아무리 높이가 낮아도 5m 정도 이렇게 자란 거 갈 때 위에 떨어졌는데 그게 아주 에어백처럼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착지시켜주더라고요. 야. 이거 웃으면서 하신 얘기인가요?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 전기선 철책하고 고압선을 넘었잖아요. 갈 때 집에서 이 가구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데 뭐 좀 빽빽빽 소리 나는 게 5시야. 밝아오니까 이제 보잖아요. 어떡해요. 자, 갈 때 숲에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안에는 북한 사람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아니, 거기는 북한 당국이 이제 컨트롤하는 그 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나는 그쯤에 가지고 있던 돈도 그 철책 너기에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까지밖에 필요가 없거든요. 북한도. 그렇지. 북한도. 바다를 앞에다 두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짐을 줄여야지. 그래서 해 떴죠. 그다음에 그 빵하고 저 사탕을 먹었잖아요. 그 시간이 밝을 때 못 나가고 최소한 저녁에 깜깜해져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좀 잘라 그랬는데 그 민물 개 있잖아요. 그것들이 자꾸 야, 이런 디테일. 야,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 개가 간지러워. 웃으면서. 목숨을 건 탈북을 하시는데 지금 그 개가 지금 그러는 게 좀 신경이 쓰이신다고. 아니 난 아까 매력있다. 배포 유하게 한잠 좀 자야 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쯤 되게 되면 긴장해서 지금 잠도 못 자고 한잠 좀 자고 저녁에 이제 움직이려고.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시고. 아니 낮 시간에는 못 나간다. 못 나가는데 여기 누가 잡으러 오는 놈은 없다. 이 정도로 그냥 예측은 하죠. 그 안에는 뭐 고압선 너무 닿으면 북한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그거. 심심해요? 무료는. 내가 탈북 직전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좀 잘하는데 걔가 이렇게 살살 자꾸 개 올라오면서 간지럽히고 그래가지고 정민 씨, 내가 관상 안 믿었거든. 야, 인상을 몰라도 관상을 안 믿었는데 오늘 내가 조금 믿는 게 그냥 덕화 형님 성격이야. 진짜. 생긴 사람. 내가 이거 들어가겠어. 한숨자. 딱 그냥 이 느낌이야. 아니 거기가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로 아니 이제 철책 넘었고 거기서 이제 보초벽에 눈을 피해야 하면 어두워져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또 갯벌도 건너야 되고 그보다 더 또 이제 물이 또 남쪽으로 흐르는 흐름을 또 타야 되고 이러려면 엄청 오래 계셨을 텐데 개와 싸우시면서 19시간 19시간 동안 개를 개 무덤이 됐겠다 그냥. 근데 그때 정신 상태를 보면은 무서운 건 하나도 없고 좀 멍한 기분? 멍한. 이게 뭔가. 근데 저녁에 보니까 물이 들어와요, 이렇게. 물때가 있어. 물이 들어올 땐 못 나가잖아요. 이게 까꿀로. 그렇죠.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갈 곳은 저쪽이고. 나갈 때 나가야 근데 또 기다린다. 밤 12시 되니까 이제 그 달빛에 이제 물이 나가는 게 보여요. 물 흐름이 이렇게 봐요. 김정민 씨 제가 거기다가 시범을 보였던 물통을 딱 이렇게 딱 하나
딱 뒤에 하나 딱 이 아주 딱 낙하산별처럼 딱 이렇게 딱 김북보이 물에 떨어졌는데 아니 이거 일로 일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안 나가요 이게. 무서워하니까. 아 이게 또 묻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칼가지가 떼져. 이 파전을 이렇게 땄어요. 군복이 오히려. 그다음에 이것도 따고 오리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영하는데. 그러니까 오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막이 다 붙었잖아요. 이렇게. 네. 물갈퀴. 그래가지고 그 팔솜에 이거를 이게 감았죠. 천재적이신데요? 근데 또 이쪽에 팔솜에 하나 또 이거 감았죠. 네. 이게 한 마리 인공 오리화를 만든 거예요. 사과가 빨리 가는 거야. 사과가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물이 빨리 나가고 밑으로도 빨리 나가고 이것도 노가 하나 생겼죠. 오늘 뭔가 유쾌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사실 당사자 그 당시에 이 젊은 차 소자는 목숨 건 거예요. 지금 나는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 것인가? 이게 죽음이 이런 것인가? 밑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라도 좀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도 가끔 그 이제 물 위에 올라있다가 조류 때문에 흐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잠수복을 입고 있어도 저 정도 시간이면요 저체온증이 와요. 그렇죠. 6시간 반이네요. 더군다나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굉장히 찬 상태죠. 그래서 차 소장님이 멍한 상태로 그냥 편하게 죽고 싶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러다 그냥 바다에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차 소장님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차 소장님을 어쩌면 이 죽음의 순간에 붙들었던 마지막 하나의 어떤 생명의 끈 같은 거였죠. 이 안에 차 소장님이 그때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포기를 하지 않게 했던 물건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 생의 마지막을 직감했던 찰나에 이 사진을 물에 젖지 않게 비닐에 싸서 어딘가에 품 안에 넣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 중에서 누구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셨어요? 아니 뭐 부모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부모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우리 그 아버님이 북한에 이제 갔잖아요. 가서 그 자기 고향이 그 옛날 분들은 더 했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 향수 이런 거. 그럼요. 좀 그 우울하게 사셨지. 그 명절 때는 뭐 일가친척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17살인가 8살인가 그때 또 나왔으니까. 아유 많이 다 커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옛날로 보자면. 그렇죠. 그때 당시 돌아가신 아버님 얼굴이 떠올랐던 거죠. 아버님의 고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데 아버님 그걸 모르시니까. 자, 그런데 부모님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시간 지났나? 놈인데 국군 심리전단의 아나운서가 방송을 해요. 인민군 병사들이 총불이 돌리고 넘어오라 이런 그 방송을 해요. 지금 가는 중인데. 야, 나 지금 가고 있잖아. 야, 나 지금 가고 있잖아. 까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좀 약 올리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데 도와주시는 그 말을 진짜 하셨다고요? 네. 그렇게 외침이 도움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렇게 방송한 것이 내가 정신 들게 해준 것이 맞아요. 그렇죠. 약을 올리는 방법으로라도 정신 들게 해준 거죠. 그리고 뭔가 중국으로 내가 밀려나는 해류는 아니구나. 가고 있구나. 방향대로 가고 있구나. 이것도 알고 정신이 잃을까 말까 한 상태. 좀 귀에는 거슬렸지만 그게 정신 들게 해준 거죠. 그렇죠. 어쩌면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아나운서가 맞아. 아니실까.
도착하셨을 때 거기가 남한인 건 아셨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무가 일단 많아요. 나무. 그다음에 그쪽에서 발견했으니까 뭐 전투 헬기 꼭대기 오고, 그다음에 뭐 와서 그 원스타가 먼저 제일 앞에서 권총 들고 손 들라들고 중대 딱 이렇게 둘러쌌잖아요. 예. 누구라니까 진짜? 아 이거 맥이 없어 죽겠는데 미끼나 새나 이랬더니 그거 말씀하셨어요? 아 맥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빠질 사람인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부사장이 됐다 딱 해서 좀 맥이 어깨 부축해서 나가자 이러더라고. 총도 없고 누가 딱 봐도 이거는 무장공비가 무장공비인 줄 알고 출동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무장공비가 아니구나. 부대 그 막사 거기 딱 가서 있는데 이제 옷에 그 갯벌이랑이 많이 묻었잖아요. 목욕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먹을 거 우선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라면 2개 이렇게 끓인 거 하고 닭 백숙을 가져왔다. 이미 딱 떠내려올 때 보고 야 백숙 끓여. 아침에 백숙을 누가 줘? 단백질 있어야 되니까. 군대에서 아침에 백숙 안 주거든. 아니 그리고 거기 북한군이 왔는데 무슨 부사단장이 권총을 겨눠요. 이건 이미 다 알고 이미 있다. 전투기부터 2kg 그렇죠. 본거 같네. 정운대를 씻고 있어. 백숙 아침에 누가 주니? 내가 봤을 때 갈 때마다 개 잡을 때도 온 거야. 연말에 잡고 보이거든. 장어 교동에서 거기 갈 때마다 다 보이거든. 사단이 저 김포에 있잖아요. 맞아요. 경계 근무 잘 섰다. 그래서 뭐 소대는 뭐 포상 휴가도 가고 뭐 중대장 승진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사단장이 뭐 자기네 그 사단 평가받게 됐으니까 좋아서 그러겠죠. 투스타 그 사단장이 차 한잔 하자고 딱 한잔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헬기 타고 서울 가라는 거예요. 헬기량도 아니고 또 정보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헬기 타고 국군 수도병원 딱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그러면 헬기에서 보신 김포 시내 모습이라든가 서울 이 수도권 모습 이런 게 전단에서 보신 거랑 그대로네 이런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다 이거 뭐 빌딩 보고 놀랐다 그러잖아. 근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여기 계속 그 날마다 그러니까 이거 육상 빌딩 저기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육상 빌딩 있네 이거 승용차 쭉 다니는 거 있잖아. 이게 방송비라가 거짓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대로 다 얘기했구나. 그거 안 거죠. 뭐 대한민국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 거는 금방 아셨을 테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9남매 중에 우리 아버지만 없으니까 8남매잖아요. 형제가 다 만났죠. 그래가지고 진짜 산촌네. 친척들이 다 여기 있어요. 고모 5분, 어머. 삼촌 3분. 어머. 그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눈 모양이 좀 닮았다든가. 아버지 하도 그 고향 그 광주를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참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가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나도 그쯤에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거죠.